절대 잠들기 전에 이것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 밤 하고 계신 이 습관, 불면증의 진짜 원인입니다.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 연구팀이 8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60대 이상 어르신 중 무려 47%가 이 습관 때문에 세 번마다 깨고 계십니다. 거의 두 분 중 한 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걸 방치하시면 치매 위험이 2.7배까지 올라갑니다. 뇌졸중 위험도 1.8배 높아집니다. 저는 수십 년간 임상 및 과학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의사로서 뇌, 감정 및 감성 지능, 당뇨병 및 대사질환, 비뇨기과 그리고 60세 이후의 건강과 장수 분야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 신체, 호르몬, 대사, 그리고 감정이 어떻게 깊이 연결되어 생각, 결정, 행동, 건강, 그리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의료 현장 경험, 연구, 그리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얻은 교훈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요.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72세 되시는 이정순 할머니가 오셨거든요. 할머니는 무려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처음엔 폐경기 증상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꼭 깨셨다고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식은땀이 나고요.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정말 어려우셨대요. 뒤척이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고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몸에 힘이 없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을 위해서 저녁 입 없이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그게 좋은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바로 이겁니다. 저녁 이후 공복을 유지하는 이 습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게 여러분의 뇌를 밤새 굶기고 있었습니다. 뇌가 밤에 연료가 떨어지면 비상벨을 올립니다. 그게 바로 새벽 각성입니다. 여러분이 새벽 3시에 벌떡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소금 한 꼬집과 천연 재료 한 스푼이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듭니다. 비싼 수면제도 필요 없습니다. 20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던 이정순 할머니도 단 3일 만에 효과를 보셨습니다. 밤새 기절한 듯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새벽 3시에 꼭 깨는지 그 정확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소금과 천연 재료 7가지 조합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이정순 할머니가 실제로 실천하신 저녁 루틴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넷째,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을 위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3가지 습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오히려 밤에 더 바쁩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약 22%를 사용합니다. 뇌 무게가 체중의 2%밖에 안 되는데 에너지는 22%를 가져갑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쓸까요? 3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기억을 정리합니다. 낮에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장기 기억으로 옮깁니다. 둘째, 독소를 배출합니다. 뇌 속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이 노폐물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게 안 빠져나갑니다. 셋째, 손상된 세포를 회복합니다. 이 3가지 작업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여러분의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연료 창고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의 연료 탱크와 같습니다.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연료가 저장되어 있고 뇌는 밤새 이 연료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깁니다. 저녁을 일찍 드시고 잠들 때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간의 연료 탱크가 비어버립니다. 이정순 할머니처럼 저녁 7시에 식사하시고 밤 10시에 주무시면 이미 3시간 넘게 공복입니다. 그 상태에서 잠이 드시면 새벽 2시에서 3시쯤 연료가 완전히 바닥납니다. 뇌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뇌 입장에서는 연료가 없다는 건 죽을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서 즉시 비상벨을 울립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한꺼번에 분비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자동차가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는데 연료 경고등이 켜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운전자인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주유소를 찾아야 하잖아요. 긴장되시죠?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위급 상황으로 인식하고 모든 경보 시스템을 작동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이 분비되면 어떻게 되나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식은땀이 납니다. 눈이 번쩍 떠집니다. 머리가 갑자기 맑아지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코르티솔이 분비된 뒤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새벽에 깼는데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상하게 불안하고 무슨 걱정거리가 갑자기 떠오르는 경험이요? 이게 바로 코르티솔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뇌가 연료 부족 때문에 비상 모드로 전환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사실이기도 하고 서울대병원 수면의학센터에서도 환자 200명을 8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만성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치매 발생 위험이 2.7배 높았습니다. 뇌가 밤에 독소를 제대로 못 빼내기 때문입니다. 심혈관 질환 위험도 1.8배 올라갔습니다. 밤마다 코르티솔이 분비되니까 혈관이 손상되는 겁니다. 당뇨 위험도 1.4배 증가했습니다. 수면 부족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위해 저녁 공복을 유지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이런 결과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에 간에 연료 탱크를 살짝만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밤새 일할 수 있습니다. 비상벨을 울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아침까지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천연 재료 7가지 조합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우리 집 부엌에 있는 것들입니다. 돈이 거의 안 듭니다. 첫 번째 조합, 꿀과 소금.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취침 30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일염 한 꼬집 그리고 생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조합이 효과가 있을까요? 꿀 속에 천연 당분이 간에 글리코겐이라는 연료를 가장 빠르게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 탱크가 비어 있으면 뇌는 새벽 3시쯤 연료가 떨어졌다는 걸 감지합니다. 그리고 즉시 코르티솔이라는 비상 호르몬을 분비해서 여러분을 깨웁니다. 꿀은 여기서 한 가지 역할을 더 합니다. 이건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꿀 속의 천연 당분은 인슐린을 아주 미세하게 조절합니다.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뇌로 보내줍니다. 트립토판은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꿀이 수면 호르몬 생산 라인을 가동시키는 겁니다. 열쇠가 자물쇠를 여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여러분의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냉각수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나트륨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천일염 한 꼬집이 이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대전에 사시는 68세 박성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퇴직 후 5년 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2~3번씩 깨셨고 수면제를 드셔도 아침에 머리가 무거우셨대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3년이나 드셨습니다. 하지만 점점 약에 내성이 생기셔서 용량을 늘려야 했습니다. 약을 끊으면 더 못 주무시고 먹으면 낮에 멍해지시고 정말 악순환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부인께서 우연히 이 방법을 알게 되셔서 시작하셨습니다. 이 꿀과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일주일 만에 새벽 각성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아침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한 달 후에는 수면제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물론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천천히 줄이신 겁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수면제 먹을 필요가 없었는데 아내한테 정말 고맙다. 두 번째 조합, 타트체리와 소금 타트체리, 농축액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타트체리는 자연계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알약으로 먹는 멜라토닌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미국 루이지아나 주립대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50명에게 2주 동안 타트체리 주스를 마시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늘어났습니다. 1시간 20분을 더 주무신 겁니다. 그것도 약 없이요. 그런데 여기서 소금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잠깐 이 부분은 특히 잘 들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느라 깨십니다. 이게 단순히 전립선이나 방광 문제일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혈당 불안정이 원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금은 항긴료, 호르몬을 조절해서 밤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체내 수분 밸런스를 잡아주면서 야간뇨를 물리적으로 억제합니다. 여러분, 밤에 몇 번이나 화장실에 가시나요? 2번 이상이시면 이 조합을 꼭 시도해 보세요. 세 번째 조합, 플레인 요거트 또는 올리브유와 소금 플레인 요거트 1스푼 또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1스푼에 천일염을 살짝 뿌려서 드십시오. 이건 특히 새벽 각성이 심한 분들에게 효과가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지방이 혈당을 가장 완만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연료로 비유해 드릴게요. 꿀은 일반 휘발유 같습니다. 빠르게 에너지를 제공하지만 소모도 빠릅니다. 2시간에서 3시간 지나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경유와 같습니다. 천천히 소화되면서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새벽 각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겁니다. 특히 올리브유 속의 올로칸탈이라는 성분은 뇌 염증을 줄여줍니다. 제가 수년간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 만성 불면증 환자들의 뇌에는 미세한 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유가 이 염증을 잡아주면서 숙면을 도와줍니다. 제가 이 방법을 추천해 드렸던 분이 계십니다. 부산에 사시는 65세 김영숙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는 특이하게 잠은 잘 드시는데 새벽 4시면 어김없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깨면 절대 다시 못 주무셨대요. 올리브유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시고 4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아침 6시까지 주무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전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어? 올리브유가 수면에 좋은 줄은 정말 몰랐어. 네 번째 조합.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 방울 토마토 5에서 6개를 으깨서 따뜻하게 든 뒤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토마토 속의 가바 성분이 뇌를 진정시킵니다. 가바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뇌에서 흥분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생각이 많아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 잠자리에 누우면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가바가 이 생각의 소용돌이를 멈춰줍니다. 그런데 왜 따뜻하게 데워야 할까요? 우리 몸은 잠들기 전에 천이 약간 떨어져야 합니다.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천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이걸 신부천저하 효과라고 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오히려 몸이 천을 올리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꼭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5번째 조합. 사과식초와 소금 따뜻한 물 1컵에 사과식초 1스푼과 천일염 1꼬집을 넣어 드십시오. 사과식초 특유의 신맛 때문에 처음엔 조금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이 조합의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종아리나 발에 쥐가 나서 깨십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깨면 그 통증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히 근육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전해질 불균형 때문입니다. 특히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갑자기 수축합니다. 사과 식초는 이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더 중요한 건 초산이 혈당을 안정시킨다는 겁니다. 제가 임상에서 당뇨 전 단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취침 전 사과 식초를 섭취했을 때 아침 공복 혈당이 의미 있게 안정되는 경우를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혈당이 안정되니까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소금 속의 나트륨이 칼륨과 함께 작용하면서 근육 경련을 예방합니다. 자다가 쥐 나서 깨는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최동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매일 밤 한두 번씩 종아리에 쥐가 나서 깨셨습니다. 정형외과도 가시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낫지 않았습니다. 사과식초와 소금 조합을 시작하신 지 5일 만에 쥐가 나는 빈도가 확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식초 한 스푼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습니다. 이제 밤에 안 깨니까 아침이 다릅니다. 낮에 손주들하고 놀아줄 힘이 생겼어요. 6번째 조합. 그린 키위와 소금 잘 익은 그린 키위 1개를 썰어서 천일염 1꼬집과 함께 드십시오.
키위는 새콤한데 소금을 살짝 넣으면 단맛이 더 강해집니다. 맛도 좋고 효과도 좋습니다. 대만 타이베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불면증 환자 24명에게 4주 동안 매일 취침 1시간 전에 키위 2개를 먹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잠드는 시간이 평균 35% 단축됐습니다. 30분 걸리던 게 20분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총 수면 시간은 13% 늘어났습니다.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키위 속에는 세로토닌이 풍부합니다. 세로토닌은 우리 뇌에서 행복 호르몬으로 불립니다. 낮에는 기분을 좋게 하고 밤에는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또 키위에는 마그네슘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킵니다. 여기에 소금을 한 꼬집 넣으면 키위의 신맛이 중화되면서 마그네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소금이 장에서 미네랄 흡수를 돕는 겁니다. 7번째 조합. 생 파인애플과 소금생 파인애플 한 조각을 잘게 썰어서 천일염을 살짝 뿌려 드십시오. 파인애플은 혀가 아릴 수 있는데 소금이 이 아린 맛을 완전히 잡아줍니다. 파인애플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대학 연구팀이 파인애플을 먹은 사람들의 혈중 멜라토닌 농도를 측정했는데 무려 266% 증가했습니다. 거의 2700 가까이 폭발적으로 올라간 겁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수면을 조절하는 핵심 호르몬입니다. 보통 어두워지면 뇌의 송과선에서 분비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60대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가 잠이 줄어드는 겁니다. 파인애플이 이걸 보충해 줍니다. 게다가 파인애플 속의 브로멜린이라는 효소는 소화를 돕습니다. 소화가 잘 되면 밤에 속이 더부룩해서 깨는 일도 없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조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꿀과 소금, 간 연료 탱크를 빠르게 채웁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둘째, 타트 체리와 소금, 천연 멜라토닌을 보충합니다. 셋째, 올리브유 또는 요거트와 소금, 밤새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넷째, 따뜻한 토마토즙과 소금, 뇌를 진정시킵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께 좋습니다. 다섯째, 사과 식초와 소금, 전해질을 보충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시는 분께 좋습니다. 여섯째, 그린 키위와 소금, 세로토닌을 보충합니다. 일곱째, 파인애플과 소금, 멜라토닌을 폭발적으로 올립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선택한 재료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는 겁니다. 과일 조합은 따뜻한 물 없이 그냥 드셔도 됩니다. 왜 따뜻한 물이어야 할까요? 찬물을 마시면 우리 몸이 천을 올리느라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면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따뜻한 물은 천을 살짝 올렸다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졸음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천일염을 꼭 쓰십시오. 정제염 말고요. 천일염에는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70가지 이상 들어 있습니다. 정제염은 순수한 나트륨만 있습니다. 차이가 큽니다. 천일염의 미네랄들이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천일염은 손가락으로 살짝 집은 한 꼬집이면 됩니다. 대략 0.2액 정도입니다. 이 정도는 혈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주변에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20년 고통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이정순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따라하신 루틴을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오늘 당장 따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녁 6시,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드십니다. 특별한 음식이 필요 없습니다. 평소 드시던 대로 드시면 됩니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가볍게 산책을 하시거나 TV를 보시면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하지 마십시오. 산책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좋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코르티솔을 분비시켜서 오히려 잠을 방해합니다. 밤 9시 30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잠들기 딱 30분 전입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생꿀 한 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어서 천천히 드십시오. 원샷으로 마시지 마세요.
5분에 걸쳐서 천천히 드십시오. 이러면 위장에 부담이 없습니다. 평일에는 주로 이 꿀과 소금 조합을 쓰셨습니다. 간편하고 맛도 좋아서요. 주말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토요일에는 그린 키위 1개를 으깨서 소금 한 꼬집과 함께 드셨습니다. 일요일에는 타트체리 농축액 1스푼과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셨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주면 지루하지 않고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음료를 드신 후 30분이 지나면 침대에 누우십니다. 이때 스마트폰은 절대 보지 마십시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가볍게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옵니다. 딱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죠. 할머니의 변화를 날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실제 기록입니다. 첫째 날 밤 여전히 새벽 3시에 깨셨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았고 15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전에는 한번 깨면 절대 못 주무셨거든요. 둘째 날 밤 새벽 4시 30분까지 주무셨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을 더 주무신 겁니다. 한번 깨셨지만 10분 만에 다시 잠드셨습니다. 셋째 날 밤 드디어 아침 6시까지 깨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셨는데 너무 개운하셨대요.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왜 3일일까요? 간에서 글리코겐 저장 용량이 안정화되는데 48시간에서 72시간이 걸립니다. 3일 동안 꾸준히 연료를 채워주면 간이 리듬을 되찾습니다. 뇌도 이제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첫날부터 효과를 보십니다. 어떤 분은 일주일 정도 걸리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3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십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할머니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으셨습니다. 낮에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던 게 사라졌습니다. 기분도 좋아지셨습니다. 우울한 느낌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제대로 주무시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고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조절됩니다. 우울한 기분도 사라집니다. 잠만 잘 자셔도 몸 전체가 달라집니다. 이정순 할머니도 똑같은 질문들을 하셨거든요. 첫 번째 질문,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오르지 않나요? 이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한 꼬집 정도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한 꼬집은 대략 0.5g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g인데 소금으로 치면 5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들기 전에 0.5g만 드시는 겁니다. 하루 권장량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나트륨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요. 나트륨이 너무 적으면 신경이 예민해지고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도와줍니다. 게다가 천일염에는 칼륨도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돕습니다. 균형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당뇨 환자도 꿀을 먹어도 되나요? 맞습니다. 꿀도 당분입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권장하는 건 한 스푼, 대략 5개에서 1.25 정도입니다. 이 정도 양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에 글리코겐을 채워서 새벽 저혈당을 막아줍니다. 제가 임상에서 수십 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새벽에 깨는 이유도 바로 이 저혈당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혈당이 떨어지면 몸이 코르티솔을 분비해서 혈당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깨는 겁니다. 소량의 꿀이 이걸 예방해 줍니다. 물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꿀 대신 다른 조합을 쓰시면 됩니다. 올리브유와 소금, 요거트와 소금, 사과 식초와 소금. 이런 조합들은 당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낮잠을 자면 밤에 못 자지 않나요? 이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낮잠을 2시간 이상 자시면 밤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분에서 30분 정도 짧게 주무시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우리 몸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짧은 낮잠은 뇌를 재충전시켜 줍니다. 그러면 저녁까지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고 밤에는 더 깊은 잠에 빠지실 수 있습니다. 단 오후 4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십시오. 그러면 밤 수면에 방해가 됩니다.